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핵심 키워드 보면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평형, 그 다음에 생물 자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핵심 키워드들을 잘 기억을 해 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꽉 잡아 자료 48쪽이요? 48쪽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잡아 자료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이해하기. 자,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풀을 메뚜기가 뜯어 먹을 거고, 그 메뚜기를 뒤지가 잡아먹을 거고, 그 뒤지를 수리부엉이가 잡아먹는 먹이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사슬이 하나로 되어 있지. 그렇게 되면 요 지금 먹이 관계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이 사슬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순한 먹이 관계. 이랬을 경우에 여기 쥐지가 한번 사라졌다라고 칩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쥐에 걸리는 전염병에 의해서 이 쥐지가 싹 사라졌어. 그렇게 되면은 이 뒤지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에 요 생태계에서 먹이 사슬은 단순해. 수리부엉이는 뒤지만 잡아먹기 때문에 뒤지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수리부엉이는 먹을 음식이 잡아먹을 쥐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뒤지가 사라진다. 수리부엉이도 같이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는 결국에는 한 생물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생물도 같이 사라진다.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고, 자, 오른쪽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봅시다. 이 풀을 뜯어먹는 게 메뚜기도 있겠고, 생쥐도 있겠고, 오리도 있어. 그리고 새우를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 새우를 잡아먹는 오리, 새우를 잡아먹는 백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백로, 물고기 오리. 자, 이렇게 메뚜기를 잡아먹는 뒤지, 생쥐, 참새, 풀을 뜯어먹는 참새, 이 수리부엉이는 뒤지도 잡아먹을 수 있고 생쥐도 잡아먹을 수 있고, 참새, 그리고 오리도 잡아먹을 수가 있어. 굉장히 복잡하지. 생물 종류가 많으면 이 먹이 관계가 서로 어떻게 돼?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어. 즉, 얽혀 있는 모습이 뭐와 같아? 먹이 그물과 같다. 그물처럼 서로 얽혀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까처럼 뒤지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면 이 쥐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의 경우에 쥐지가 사라지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생쥐도 있고 참새도 있고 오리도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 종류의 생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생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 종류가 많아 먹이 관계가 복잡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이라든지 생물의 종류, 생물의 수 등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 생물의 종류도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 생물의 수도 크게 변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생태계 평형은 결론만 얘기를 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잘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처럼 생물 다양성이 낮은 이런 먹이 관계가 단순한 이런 생태계의 경우, 어떤 생물이 멸종하게 되면 그 상위 포식자도 멸종할 수 있는 위험성이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오른쪽과 같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봅시다. 여기 먹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그러면 하나의 생물이 멸종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 뒤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는 멸종할 확률이 줄어든다. 즉,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먹이 관계 보충 설명되어 있는데,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는 먹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에너지와 물질이 전달이 된다. 여기에서 여기로 상위 포식도로 뭐 1차 뭐 생산자,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길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먹이 사슬이 어때? 이렇게 서로 얽혀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먹이 그물이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그 밑에 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필요성. 두 번째, 자연환경과 건강을 유지해준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맑은 공기를, 깨끗한 물을, 그 다음에 비옥한 토양, 휴식과 여가 생활의 공간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다음 비옥한 토양. 뭐야?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은 뭐니? 뭐야? 이게 비옥하다라는 것은 뭐 식물들이 자라는데 풍부한 영양가가 있는 토양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휴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 휴양림 같은데, 혹은 뭐 캠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습지 같은데 뭐 생태 관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가 생활, 아까 얘기한 거 뭐 캠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둘레길을 트레킹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다 여가 생활의 공간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거나 자연 환경을 유지를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생물 자원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식량으로서, 자, 우리가 뭐 거의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요 생물 자원, 즉 생물을 이용을 하게 될 거야. 뭐 밥을 먹는다,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아니면 풀, 샐러드니,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공한 식품들,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생물 자원을 식량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정제하기 위해서 버드나무 잎을, 버드나무 껍데기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암제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식물, 뭐 주목나무에서 이러한 항암제를 추출을 한다거나, 그 다음 섬유,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서 이러한 어떠한 천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목화, 솜이지 솜, 그 목화에서 솜을 이용을 해서 섬유를 만들어서 옷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생물 자원으로서 제공이 될 거고, 목재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기둥,
가지를 이용을 해서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집을 짓는 재료들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생물 자원으로서 제공을 받는다. 여기 보면 의, 이게 의가 여기가 의가 되겠네요. 의, 식, 주가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의식주라고 얘기를 할 건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을 한다. 혹은 산업 재료나 발명품과 로봇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산업 재료가 뭐야? 여러 가지 산업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자연 자원을 갖다가 사용을 하지.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이러한 화석 원료들도 결국에는 생물 자원 아주 오랜 시간 그 식물들의 잔해가 고온 고압에 의해서 변성이 돼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화석 원료들 생각을 하면 될 거고 혹은 다양한 광물들도 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는 재료가 됐다. 그 다음 발명품 보면 뭐 극단적인 예로 이런 벨크로 테이프 같은 것들도 생물 자원에서 모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 벨크로 테이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니? 여기 한쪽에는 까끌까끌한 부분과 한쪽에는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 달라붙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독구마리라 혹은 뭐 도깨비 풀 같은 것들이 있지. 이게 섬유나 아니면 동물 털에 붙게 되면 그 갈고리 모양이 붙어서 다른 곳으로 자기 씨앗을 옮기는 데 사용을 한 거를 본따서 우리가 벨크로 테이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육각형 모양의 벌집을 보고서 그 견고함을 가지고 뭐 KTX의 앞에 구조물을 본따서 만든다거나 혹은 개코도마뱀 같은 경우에 보면 유리된 벽을 다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걔네 발바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지. 그러면 그거를 모방을 해서 우리도 그런 벽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탐사를 하는데 아니면 어떠한 것을 탐지 혹은 관찰을 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뱀처럼 생긴 아니면 애벌레 모양으로 뭐 피해 현장에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관측을 하기 위한 그런 로봇들을 어떻게 만들 때도 그러한 생물 자원에서 본따 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연환경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생물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1번부터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생물 다양성이 다른 생태계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생태계에 기호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가의 경우에는 어떠니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먹이 그물이 될 거고 여기는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는 먹이 사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은 어때? 더 많은 생물들이 얽혀져 있는 가가 어때?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아델리 펭귄이 사라졌을 때 범고래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 자, 여기 가봅시다. 아델리 펭귄이 사라졌어. 그러면 범고래는 얘 없으면 뭐 잡아먹으면 돼? 얼룩무늬 물범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고 코끼리 물범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어.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아델리 펭귄 사라지면 범고래는 잡아먹을 애가 없네. 그럼 결국에는 범고래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 뭐가 되겠어? 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먹이 사슬, 단순한 먹이 사슬, 복잡한 먹이 그물, 단순한 먹이 사슬, 단순한 먹이 관계가 어때?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생물자원과 각 생물자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하면 요게 조금 힘들었어요. 푸른 곰팡이가 식량? 아닌데 아이디어? 곰팡이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섬유, 목재, 의약품라고 하면 요게 의약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다.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 자, 페니실린 요 항생제라고 하는 건데, 항생제는 뭐니? 우리가 균에 감염이 됐었을 때 그 균을 물리쳐주는 항생제. 요게 푸른 곰팡이로부터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다. 우연찮게 만들어진 거야. 곰팡이를 연구하는 학자인 플레밍이 어느 날 그 키우는 균을 뚜껑을 덮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빨리 퇴근하려고 했나 봐.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간 거야. 그랬는데 이 안에 키우던 곰팡이가 평소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보고 아니면 주말 지나서 왔더니만 어떠한 부분은 자라지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아, 그걸 보고서 이러한 곰팡이끼리도 서로를 공격을 하는구나. 내가 자라기 위해서 쟤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지.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됐지. 그러면서 어떠한 균을 공격을 하는데 제거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푸른 곰팡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생제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누에고치 여기에서 잠사라고 하는 실을 이용을 해서 어떠니 섬유를 만들게 되겠고, 자, 편백나무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게 되겠어? 목재 이용하면 편백나무를 이용한 뭐 도마라든지 혹은 편백나무를 이용한 이렇게 작게 큐브 모양으로 사용을 해서 뭐 베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목재로서 사용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거 이용해서 뭐 벽도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 고양이 눈, 빛 반사. 자, 밤에 랜턴을 혹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고양이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반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동물들이 빛 반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다 사용을 하냐면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 그런 도로에 모든 지역에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특정 부분에서 자동차 표지판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라이트를 비춰주게 되면 여기가 구부러진 도로다, 낭떠러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안전에 관련된 표지판 만드는데 이러한 고양이 눈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의 벼, 금방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뭐 쌀밥 먹고 왔어. 우리 식량으로서 우리 생물 자원을 이용을 하게 된다. 자, 생물 다양성 유지와 실천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유지와 실천 방안.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과도한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서식지 파괴, 외래종, 불법 포획과 남획,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이 서식지 파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식지 파괴는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을 가려고 하면 거기를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라고 합시다. 그럼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단 기간으로 어떻게 도로를 만들어야 가장 이상적인 경제적인 건설이 되겠지. 그거를 괜히 크게 멀리 돌아서 갈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럼 최단 기간으로
그 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어쩔 수 없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생물의 서식지를 잃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이 있을 거고, 뭐 외국 애들 많이 먹는 옥수수, 감자, 이러한 우리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어때 인구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러한 식량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식량들을 어떻게 제공하기 위해서 산 다 밀어. 아마존 같은 밀림 다 밀고 개간해서 거기 뭐 만들어? 옥수수밭, 감자밭, 벼밭, 보리밭, 밀밭 만들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생물이 서식지를 잃게 된다. 이렇게 서식지 파괴가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의 가장 큰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외래종 유입이 있습니다. 외래종. 자,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종을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래종은 들어오는 방법이 우연찮게 올 수도 있어.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해요. 뭐 날아서 오든지 물에 휩쓸려서 오든지 그렇게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연찮게 배 밑에 부분에 따개비나 아니면 홍합 같은 것들이 붙어서 우리 나라로 올 수도 있겠고, 어떠한 물건을 수입을 해오는데 그 목재에 같이 애벌레나 알이 같이 올 수도 있겠고, 성체가 같이 올 수도 있겠고, 그렇게 우연찮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외래종이. 그리고 일부러 뭐 관상용으로, 취미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뉴트리아처럼, 뉴트리아가 뭐야? 1m가 넘는 설치류지. 쥐가 이만해. 혹은 붉은 기거북, 혹은 밍크,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같은 것들. 황소개구리는 그거 잡아서 먹으려고 들여왔지. 그런데 잘 안 맞아. 우리나라에 현실에 안 맞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 뭐 키우다가 방생을 한 경우, 혹은 몰래 탈출을 한 경우.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야. 그 가죽하고 그 살을 이용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안 맞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일부러 들어왔다가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탈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관상용으로 몰래 들어온 외래종들을 키우다가 실증나면 버리고, 혹은 뭐 종교적인 의미로 방생을 하는 뭐 그런 행사도 과거에는 있었고, 이런 식으로 외래종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토종 생물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황소개구리가 대표적인 거였어. 황소개구리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개구리가 막 이만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고, 심지어는 상위 포식자인 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토종 생물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생태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생물종끼리는 서로 천적 관계가 이제 뚜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일부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 보는 애니까 어때? 우리 토종 생물을 상위 포식자까지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지. 그런 황소개구리가, 혹은 블루길이라든지 베스라고 하는 이러한 외래종들이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게 되니까 지금 어디야? 낚시하러 가면 대부분 잡히는 거는 베스 아니면 블루길이고, 우리 토종 붕어나 토종 생물들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래종 유입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외래종 뭐가 있냐면 붉은 기거북. 이 귀 옆에 붉은색의 점이 있는 붉은 기거북이 될 거고, 돼지풀도 그렇고 뉴트리아, 큰잎 뱁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외래종들이 현재 뭐 이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종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방해를 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침입종 혹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생태계 교란종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불법 포획과 남획이야. 자, 불법 포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천연기념물처럼 잡지 말자 법으로 정해놓은 생물들을 몰래 잡는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러한 특정 생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소장 가치가 있다거나 혹은 약재로서 뭐 가능성이 크다라거나 아니면 관상용으로 쉽게 말하면 코뿔소의 뿔이나 그다음에 코끼리의 이 상아 뿔 같은 경우에는 관상용으로 장식용으로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니까 어때? 그거를 무분별하게 잡아서 잘라서 거래가 되는 뭐 그런 것들 특정 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잡는다라는 거야. 남획이지 남획. 이게 몸에 좋아? 혹은 가치가 높아? 그랬을 때 막 잡아서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그 상어의 지느러미라고 상어 지느러미를 어디 샥스핀이라고 하지 굉장히 고급 요리에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때? 다른 부분은 안 잡아. 상어 잡아서 어때? 그 지느러미만 잡아서 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내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걔네는 죽겠지. 삭스핀이 굉장히 고급 요리로 요리의 식재료로 쓰게 되니까 그것을 어때? 남획을 하는 거지. 굉장히 많이 잡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 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무분별하게 잡으면 그 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 이게 불법 포획과 남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있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거지. 자, 지금 전 세계의 온도가 연평균 기온이 점점 매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그 전 여름보다 어때? 훨씬 더 덥고 힘들었어. 올해 여름은 더 힘들 거라고 예상이 돼. 매해 역대급이라고 뉴스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때? 기후는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뭄이 오는 지역에 어때? 홍수가 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해 해수면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특정 이상 기후들이 생기는 것들. 그러면 그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종들이 어때? 그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점점 그 개체수가 줄어들까? 혹은 줄어들다가 어떻게 멸종할 수도 있는 거겠고. 그다음 환경오염 같은 경우, 환경오염 청정 지역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종들이 환경오염에 뭐 대기오염이 됐건 토양오염이 됐든 수중오염이 됐든 그런 오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되겠어? 멸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도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억을 해두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사람의 과도한 활동에 의한 서식지 파괴가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반대로 하면 생물 다양성 보존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이 뭐가 있냐? 얘네들 감소 원인을 거꾸로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먼저 개인적인 차원, 요거 굉장히 선생님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 개인적인 차원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이라고 봅니다. 왜? 나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 3살짜리, 2살짜리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실천 방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일회용품 우리가 많이 쓰는 일회용품 뭐 있어요? 일회용 숟가락, 나무 젓가락, 그 다음에 종이컵, 그 다음에 각종 음료수를 마시는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이 다 일회용품이라고. 이런 일회용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산화탄소 줄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환경오염 그 다음 혹은 여기 온실가스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지구의 온도는 점점 제기온들, 이상 기온이 안 만들어지겠지. 즉 다회용기를 쓴다거나 혹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비닐, 유리 이렇게 분리수거만 잘하고 매립하는 쓰레기만 줄인다 하더라도 굉장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 기후변화도 낮출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3살 분리수거는 3살짜리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을 아껴 쓴다거나 물을 재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빨 닦을 때 세수할 때 물 틀어놓지 않고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들, 뭐 빨래를 모아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물 다양성 보전 실천 방안이라고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함부로 채집하거나 기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무 예뻐. 내가 이러한 천연기념물 키우고 싶다. 그럼 내가 못 잡으면 어떻게 누가 거래를 하겠지. 파는 사람 있겠지. 그럼 몰래 비밀리에 거래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 유통을 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채집을 하지도 않겠고 기르지도 않는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조깅을 하면서 줍는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쓰레기가 있어 주워. 잡아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폐기할 수 있는 건 모아서 폐기를 한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도 하고 내 건강을 챙길 수도 있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면 플로깅이라는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개인적인 차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은 뭐가 있냐? 생태 통로를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생태 통로. 생태 통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댐을 건설한다거나 그러면 원래 그 지역에 댐을 건설한 곳에 혹은 도로를 뚫어놓은 곳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어떻게 돼? 끊기거나 파괴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원래 살고 있었던 야생동물들이 서로 왕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생태 통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꽉 잡아 자료 48쪽 가면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 서식지 단절과 생물 다양성 알아보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서식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가운데 부분은 누가 살고 있냐면 곰도 있고 까치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애들 보면 뭐 다람쥐, 토끼, 뭐 맹꽁이 뭐 그런 종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가운데에 살아가는 종은 어떠니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넓은 지역에 사는 애들이야, 얘는. 여기 가장자리는 좁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여기 중간에 도로가 생겼다고 합시다. 도로가 생기면 어떻게? 이 큰 서식지가 반으로 단절이 되게 될 거야. 혹은 도로가 아니더라도 철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주택들을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특정 작물들을
키우기 위한 경작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세종시처럼 뭐를 이런 계획된 도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만든다거나 했으면 결국에는 이 서식지 전체가 어떻게 단절이 되는 단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큰 영역이 작은 영역으로 나뉘게 되면 자 생물이 결국에는 여기 사이가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동을 하는데 혹은 먹이 활동을 하는데 혹은 번식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생물의 이동, 먹이 활동, 번식 이거는 필수적으로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행동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체수는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멸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순놈의 어떠한 맹꽁이가 암놈의 맹꽁이를 번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넘어가. 그러다가 로드킬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지. 선생님도 과거에 한번 밤길에 가다가 고양이를 한번 차로 친 적이 있어. 혹은 노루나 고라니들이 이렇게 로드킬 많이 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로드킬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곰이나 늑대 같은 경우는 넓은 지역에서 넓은 면적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가는 애들이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편화가 서식지가 단절이 되고 단편화가 되면 이 서식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넓은 지역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넓게 지내는 애들이 여기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즉 점점 활동 영역이나 어떠한 생활 스타일들이 바뀌어지게 되면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것이 서식지 단절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태 통로를 만드는 거야. 야 여기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서식지가 단편화된 걸 단절된 걸 이어줄 위에 통로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절된 이쪽의 서식지와 이쪽의 서식지를 서로 이어주게 되면 생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먹이 활동을 하고 번식 활동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는 요 생태 통로들.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그런 표지판들이 있어가면서 위에 이런 다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대표적인 생태 통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태 통로를 건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생태 통로라고 하면 뭐 돈이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뭐 내 땅도 아닌데 함부로 다리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니까 이거는 생태 통로를 건설한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뭐 세종시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고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진행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뭐가 있겠어? 예를 들면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데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혹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든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광고에서 그런 내용들 혹은 이러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현수막이나 뭐 그런 내용들 아니면 유인물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다. 캠페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특정 생물의 포획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몇 호, 이 천연기념물을 포획하거나 유통하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과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아예 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을 제정한다. 야 법을 만들려면 개인이 할 수가 없는 나라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분별한 외래종 유입을 단속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떠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커다란 배 안에
컨테이너들이 있다라고 하면 출입국 관료소나 아니면 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는 관리 단체, 관리 인원들 그런 것들을 수입해 올 때 그러한 수입 상사나 그런 회사에게 교육을 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복원 사업을 실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토종 생물들이 있을 때 조사를 하는 거지. 자, 어떤 생물종들은 매년 점점 증가를 하고 어떤 생물들은 감소를 하고 어떤 종들은 거의 멸종 위기라고 보면 될 거야. 그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종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하는 것들. 복원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복원은 뭐야? 과거에 있었던 아니면 지금 멸종해 가는 그런 생물들을 복원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이 필요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에 지원을 하고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혹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들이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 고유식물의 씨를 종자은행에 보관하고 관리한다. 자,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은행은 뭐니? 돈을 갖다가 넣어주면 갖다가 맡겨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데 빌려주고 해서 그 이자 보면 우리 돈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 은행 역할 보관을 해주는 게 은행이라고 보면 종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식물의 씨를 은행처럼 저장하고 배양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종자은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자은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종자은행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종자은행을 이용한다. 그 다음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한다. 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은 어떠니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도 정해져 있지. 꼭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거기서 뭐해? 소지품 검사할 거라고. 몰래 불씨를 혹은 발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는지 혹은 다 산에 산행을 했다가 다시 나올 때 불법으로 포획한 동물, 식물들을 반출을 하는지를 관리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년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1년 그 다음 3년째 됐을 때는 1년 동안은 입산을 금지를 시켜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호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뭐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국립공원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게 될 거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국제적 차원이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 혹은 개인적인 차원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실천 방안들이 잘 되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웬만한 건 잘 지켜져.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나 재활용품 분리를 한다거나 아직 사회성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래서 일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섰다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중진국이라고 하는 혹은 후진국이라고 하는 아니면 개발도상국 이런 데들은 아예 이런 거를 신경 쓸 수가 없어. 왜?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때?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협약을 맺는 거지. 자, 중국 모여, 일본 모여, 한국 모여 몇 개 나라 쭉 해가지고 전 세계 몇십 개가 우리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지킵시다. 니네 기술력 부족해? 교육 필요해? 그럼 우리가 인력 보내주고 기술 이전해 줄 테니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국제 협약을 맺게 되는 거지. 그래서 람사르 협약, 기후변화 협약 같은 국제 협약을 맺어서 매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기술을 가서 알려주고 그리고도 더 많은 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뭐야? 벌금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방안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외래종의 유입으로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증가한다? 틀렸지. 감소한다라고 해요. 왜 고유 토속 생물들을 어떻게든 위협하기 때문에 외래종 유입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틀렸네. 도로 건설로 인해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네. 숲에서 발견한 멸종위기 식물은 직접 온실로 옮겨 보호해야 된다. 아, 이게 많이 틀리는 내용인데 멸종위기 식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옮겨서 온실에서 키워서 보존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들은 운반을 한다거나 채취를 한다거나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최선이 되겠습니다. 틀린 얘기일까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사람의 과도한 활동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나의 활동, 너의 활동이 가장 큰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